자, 정우객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핵심이 이론 그 첫 번째 중에서 어휘의 마지막 3강이 될 겁니다, 아마. 오늘은 좀 양이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다 끝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30분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감안을 하셔가지고 들으셔야 되고, 또 하나 즐겁게 나머지 시간을 한번 보내봅시다. 어차피 같은 시간이더라도 뭐 현장 강의도 마찬가지고 인터넷도 마찬가지지만 나 저 사람 또 보나? 피곤해. 이거보다는 아싸 또 오네. 이것까지 오늘 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거를 보고 있다라면 굉장히 올바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나 한번 봅시다. 한자 퀴즈죠. 분명히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앞강의에서 퀴즈로 나갈 가능성이 있으니 예습을 반드시 해와라 라고 분명히 제가 얘기했는데, 안 한 사람들 오늘 한번 죽어봅시다. 서로 한자죠, 한자. 서로 이기려고 다투어서 덤비는 걸 우리 뭐라 그러죠? 많이 들어봤는데. 서로 뭘 버린다? 각축을 버린다라는 말 들어봤죠. 두 번째, 큰 관심이 없이 대강 보아서 넘기는 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대충 봐서 넘긴다. 이건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고, 이걸 한자로 하면 뭔가를 간과한다라는 말 들어봤죠. 간과한다라는 말. 세 번째, 속내를 꿰뚫어 알아차린다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누구의 마음을 뭐한다? 간파한다. 간파 들어봤죠. 네 번째,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를 고쳐서 좋게 만드는 것. 뭐라고 하지 이런 걸? 개선. 들어봤죠? 다. 이거 다 들어봤는데, 이거 한자를 이렇게 알 것 같은데 퀴즈를 하니까 어렵죠. 근데 이렇게 딱 냈을 때 맞출 수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거친 땅을 일구어 손이나 농가, 밭과 같이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드는 것. 새로운 영역, 운명, 진로 따위를 처음으로 열어 나가는 걸 뭐란다? 개척이라고 하는 것. 그죠? 우리 이런 거를 사람이 이러면 뭐가 되는 거죠? 성구자가 되는 거고, 한자로는 개척 이렇게 한다는 것. 힘을 내도록 격려하여 용기를 북돋아주는 걸 우리 뭐라 그러죠? 고무시키는 거. 그쵸? 많이 들었었는데 이런 게 바로 문제죠. 알 듯 말 듯. 그죠? 알 듯 말 듯.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듯, 내 지식인 듯, 내 지식 아닌 듯. 막 썸 타는 거죠. 굉장히 피곤합니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굉장히 피곤한 게 뭔지 아세요? 모르면 찍는데 이걸까 저걸까 고민하기 시작하면 이게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알 거면 정확히 알고, 모를 거면 알아야죠. 그래도 모를 것도 알게 만들어야 점수니까. 자, 다음 넘어가서 동화, 야담. 또 이런 단어 보고 막 이상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담, 만남 따위를 여러 사람 앞에서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구연. 그래서 우리 구연한다 그러죠. 씩씩한 기상과 굳은 절개, 그런 걸 기계라고 하는 거. 어떤 시기나 기회가 닥쳐오는 걸 뭐라 그럴까요? 기자로 시작하죠. 기억으로 계속 시작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해야 돼요. 도래한다. 나에게 어떤 기회가 도래했다. 근데 우리 한자를 쓰자면 나한테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판단이나 결론 따위를 이끌어내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1, 2, 3, 땡. 도출.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알게 모르게 한자를 굉장히 많이 접합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이 쓰지 않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지만 어른들에 의해서 들은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듣기는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죠. 자, 그러면 어떤 현실 속에서 벗어나 그 현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젓한 거를 뭐라고 할까요? 1, 2, 3 초연한 것. 그래서 우리 어떤 그 경지에 넘어서 한 사람들을 초연한 사람, 초연한 자태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매우 어렵거나 막힌 일을 잘 처리하여 해결의 길을 열어나가는 걸 뭐라고 한다? 타개. 그죠? 어떤 일을 타개했다. 근데 우리는 요즘에는 이런 단어들보다는 어떤 일을 해결했다.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좀 많이 쓰긴 합니다. 자, 또 마음에 있는 것을 죄다 드러내서 말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마음에 있는 걸 전부 오픈 마인드를 토로한다. 그죠? 남을 깎아내려 헐뜯는 거를 뭐라고 한다? 폄훼한다. 우리 이거 폄하한다 막 이러면 쓰는데 폄훼입니다. 폄훼. 폄훼하는 것을 남을 깎아내리는 것. 이거 좀 기억해 둬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핵심 예제로 넘어가서 자, 보기의 뜻풀이와 괄호에 가장 알맞은 단어를 찾아라 그랬죠. 참견하지 아니하고 앉아서 보기만 한 것. 우리 이걸 봐도 아는데 앉아서 보는 거. 앉을 뭐죠? 앉을 경, 앉을 멸, 앉을 적, 앉을 중, 앉을 좌. 뭐죠? 우리 앉는 걸 뭐라 그러죠? 앉는 의자를? 앉는 의자 뭐라 그래요?
버스에 있는 좌석, 좌시지 좌, 볼시, 앉아서 보다. 그 한자를 잘 알면 된다는 얘기고 12번째,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바르지 않은 거, 세속에 얽매이지 않는 그는 돈 문제에 초연하다.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그 단계를 넘어선 거, 초연한 거 맞아 틀려? 맞죠? 그는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초미가 뭡니까? 초미가 뭔데? 눈썹에 뭐가 된 거야? 들러붙었다. 매우 급하다. 해결해야 될 급한 문제이다. 맞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초로가 뭐죠? 초로가 혹시 뭔지 아세요? 초로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초로 끝에 걸렸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썸 타는 거야, 단어들이. 내 지식인 듯 아닌 듯, 내게 아닌 듯 내 거인 듯,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듯. 굉장히 그런 거지. 초로가 뭐죠? 초로? 어떤 거? 예전에는 나이가 어땠어? 길게 살아, 짧게 살아? 수명은 짧았죠. 그래서 60만 돼도 굉장히 오래 살았다고 환갑잔치를 해주는데 요즘엔 70잔치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창피하다고. 환갑잔치는 더더욱 안 하고 80 정도가 돼야 잔치를 하는 거죠, 부모님들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초로는 늙은 나이대, 보통 그 나이대가 언제냐면 40, 50대 정도. 40, 50대 정도면 좀 늙었다. 그리고 60이면 굉장히 장수했다는 뜻으로 쓰였으니까 40, 50대, 늙은 것. 그러니까 40, 50대니까 겉으로는 젊어 보이지만 사실 그는 50을 넘은 초로이다. 40, 50대, 늙음을 의미하는 거 맞습니다. 초유가 뭔지 알죠? 초유가 뭐죠? 초유의 사태다. 처음에 있는 것, 처음으로 있음, 이런 겁니다. 그러면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사고는 해마다 반복되는 아니다. 초유의 일이다. 틀렸죠. 5번,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상상을 초월, 어떤 한계나 어떤 기준을 넘어선 것. 그러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다. 사람들이 생각 그 이상을 넘어갔다. 그래서 초월도 맞고 초유가 틀렸죠. 정답은 4번. 자, 이제 또 넘어와서 이제 관용어와 속담으로 넘어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짱 뭐밖에 없어. 가슴에 손을 얹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거꾸로. 우리는 뜻을 주고 이거를 단어를 찾아보라 그랬는데 이제는 관용어와 속담. 자, 일단은 신체와 관련된 용어부터야. 자, 선생님이 이제 뒤에서는 뭘 할 거냐면 말로만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신체와 관련된 관용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하나 들죠. 선생님, 관용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속담과 뭔 차이죠? 관용어가 뭘까요? 오랫동안 널리 쓰여와서 굳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뜻과는 변질돼서 다른 뜻으로 쓰이지만 너무 오랫동안 쓰여서 하나의 의미가 돼버린 것. 그런 걸 이제 관용어라 그럽니다. 자, 우리 상식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다.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얹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뜻이 아니란 얘기지. 뜻이 바뀌었어. 두 번째, 가슴을 열어봐봐. 너 지금 해부해? 아니죠. 의대에서 해부해가지고 가슴을 확 오픈 마인드, 이게 아니란 얘기죠. 그 뜻이 바뀐 겁니다. 완전히. 그런 걸 관용어. 근데 널리 쓰이다 보니까 굳어져 버린 것들. 자, 가슴에 손을 얹다. 무슨 뜻일까? 양심에 근거를 두다. 그쵸? 그 다음에 가슴을 열다는 무슨 뜻일까요? 빨리 1, 2, 3. 속마음을 털어놓다. 그죠? 간을 빼먹다. 야, 이게 원래 뜻대로 그냥 간다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간을 빼먹다? 이렇게 먹어버리는데 아니죠. 어떻게 변질됐을까? 겉으로는 비위를 맞추며 좋게 대하는 척하지만 욕이란 것을 다 빼먹는다. 그래서 우리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는 반대로 어떻게 간슬개를 다 내주다, 이런 말도 있죠.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내 거를 다 내줄 때는 간슬개를 내주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귀가 얇다. 그러면 사람의 귀가 어떤 사람은 이만큼 두껍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얇은 게 아니죠. 어떤 거? LTEA, 광대역 고주파 안테나입니다. 남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막 모든 정보를,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걸. 귀를 얇다. 눈이 높다. 눈이 여기에 달린 건 아닐 테고. 뭔데? 좋은 것만 찾는다. 기준점이 높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눈이 높다는 굉장히 많이 쓰죠. 오늘 미팅을 갔어. 미팅 갔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괜찮은 친구들이 딱 왔는데 난 쟤는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옆에 친구들이 뭐라고 하죠? 넌 눈이 너무 높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머리가 굳다. 무슨 우리가 헤드스톤도 아니고 굳어버린 게 아니죠. 뭐다? 사고방식이나 사상이 완고하여서 기억력이 무디다. 이런 걸 머리가 굳다. 그럼 나이가 좀 이제 아버지 세대들이 이런 말만 하죠. 난 이제 사고가 굳어서 보수가 된 거야. 머리를 굴리다. 덤블링하는 거 아니죠. 뭐하다? 머리를 써서 해결 방안을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발을 끊다. 발을 끊어서 장애를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라
오거나 오지 않거나 관계를 끊는 것. 그래서 우리 보통 형제가 아니라 아니면 친구 간에도 딱 끊으면 야, 나 거기에 발을 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발이 묶이다. 이것도 역시 무슨 삼각, 뭐 2인 삼각 그런 발을 묶는 경우가 아니라 몸을 움직일 수 없거나 활동할 수 없는 형편이 되다. 그래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손발이 묶인다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정치를 하다가 내가 정치적으로 탄핵을 받았어. 그러면 감금이 되잖아. 그럴 때 뭐, 내가 발이 묶여서 말이야. 나라를 위해서 뭐 할 수가 없어. 이런 말도 하고. 손이 있다. 이 말은 결국은 일이 손이 익숙해지다. 그러면 이제 손이 크다는, 진짜 이거 왕손 이런 게 아니죠. 씀씀이가 후하고 크다. 어깨가 무겁다. 뭐 여기 누가 올라간 게 아니니까 뭘까? 무거운 책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 드라마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죠. 가장들이, 아버지들이 뭐라고 합니까? 막 소주 한잔 딱 하면서 내가 말이야 자식은 커가고 이제 회사에서 쫓겨나게 돼 있고 어깨가 무거워 이 말 많이 하죠. 굉장히 이제 남성 동지들, 아버님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보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라면 아버지의 오늘 가서 어깨 딱 주물러 들으면서 아버지 정말 사랑합니다. 용돈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셨죠? 어깨에 힘을 주다. 거만한 태도를 취하는 것. 맞죠? 그럼 얼굴이 두껍다. 얼굴이 두꺼운 거 뭐죠? 부끄러움을 모르고 염치가 없는 것. 그래서 우리 다른 말로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자, 이제 신체와 관련되지 않는 그 외의 관용어들은 또 뭐가 있을까 한번 봅시다. 가시돋치다. 이거 많이 쓰죠. 그 말에는 가시가 돋쳤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공격의 의도나 불평불만이 있다. 너 왜 그 말에 가시가 있어? 그럼 너 왜 내 말에 불만이 있냐? 이런 뜻이니까. 꽁무니를 빼다. 토끼는 거죠. 슬그머니 피하여 물러서는 것. 막 뭐 하다가 막 이것저것 하다가 막 야 우리 담임선생님 너무 나빠 막 싸우다가 어떤 놈이 담임선생님 이놈의 새끼들 하면 누군가는 꽁무니를 빼죠. 얍삽한 놈입니다. 난장을 치다. 함부로 마구 떠들다. 그래서 우리는 난장을 치다 대신에 막 떠들면서 야 난장판이네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요즘엔 난장판이란 말 대신에 젊은 어린 친구들은 어떤 말을 써? 개판이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죠. 목리가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목리가 굳다. 옛날에 우리 삼김시대에 JPC가 많이 썼던 얘기죠. 목리가 이런 말들. 자,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심술을 부리는 성질 이런 게 심한 게 바로 목리입니다. 바가지를 차다. 바가지를 뭐 차다 이런 게 아니니까 뭐죠? 거지가 되다. 한마디로 우리 잘하는 건 바가지를 차다라는 말 대신에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건 쪽박을 차다. 이런 말은 많이 됩니다. 바람을 넣다. 누군가한테 귀에다가 이런 바람이 아닙니다. 남을 부추겨서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 그죠? 그래서 우리 바람을 넣다라면 뭐합니까? 뭐 사업을 하는 사람들 옆에 가면 야, 넌 망했어. 난 말이야. 그놈이 바람을 넣어서 내가 그거 하는 바람에 망했어. 이런 말 많이 하죠. 걔가 나에게 부추겨서 그 사업을 하도록 행동을 유발시켰으니까. 변죽을 울리다. 이것도 변죽을 울리다 굉장히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무슨 뜻이냐? 하고 물어보면 모릅니다. 변죽을 울리다가 뭐죠? 바로 집어 말하지 않고 둘러서 말을 하는 거. 이거 변죽을 울리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진을 치다. 이거 많이 들어본 것 같아. 자리를 차지하는 것. 찬물을 끼얹다. 이것도 많이 들어봤죠? 잘 되어가고 있는 일에 뛰어들어 분위기를 흐리거나 공연히 생트집을 잡아 햇살을 낳는 것. 그 찬물을 끼얹는 경우들이 많죠. 특히 친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으면 친구들이 너 진짜 요번에 성적 많이 올라서 전교 4등 했다며. 좋겠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좋은 대학 가겠다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찬물을 끼얹죠. 4등 뭘 잘했어? 뭐 이런 것들. 그런 애들은 거의 전교권 바닥입니다. 자, 파김치가 되다. 이거 우리 많이 쓰죠. 나 파김치가 됐어. 굉장히 지쳐서 아주 느른하게 되는 것 같아. 허방치다. 이 단어도 간간히 들었던 것 같은데 은근히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허방치다가 뭐죠? 실패로 돌아가는 거. 내가 뭔가를 원했는데 그 일이 실패로 들어갈 때 허방치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됐죠? 이제 속담으로 갑니다. 속담. 이 속담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선생님이 그 중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뽑아왔지만 사실상 뭐 해야 된다? 여기에 나오지 않는 것들도 분명히 반드시 많이 알아둬야 된다라는 것. 어떻게 공부하라 그랬죠? 이런 것들은 내가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은 자꾸 보면서 자꾸 그냥 중중중 외우는 거야, 혼자. 그냥 혼자 외울 때 막 뭐뭐뭐뭐다 이렇게 하면은 절대 외워지지 않습니다. 뭐 가다가도 보면서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그냥 보는 거야.
그냥 보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와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이걸 그냥 써보는 거야. 써보는 거. 그럼 사람들이 야 그게 뭔데 하면 이건요 뭐 이런 거예요 라고 한 번 더 얘기해주면 이거를 빠르게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 항상 실생활에 많이 이용하는 사람만이 좋은 점수를 얻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거 듣는 친구가 또 있어. 그럼 뭐 하는 거야? 서로 문제를 내보는 거야. 간에 붙었다 속에 붙었다 뭐뭐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굉장히 한 50원씩만 걸어봐. 50원짜리는 요즘에 어디서 100원씩 한 문제당 100원을 걸고 내기를 해봐. 눈에 불을 팍 켜고 굉장히 덤벼듭니다. 그러면 돈도 벌고 그쵸? 성적도 오르고 이런 것들은 큰 금액으로 하면 노름입니다. 작은 것. 야 오늘 20개를 해가지고 말이야 많이 맞힌 놈이 더 빨리 굉장히 많이 한 놈이 커피 한 잔 사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충분히 커피 한 잔을 사면서도 즐겁고 얻어 먹으면서도 즐겁고 그러면서 성적은 쏙쏙 올라가니까 반드시 이런 걸 해봐야 됩니다. 혼자 앉아가지고 수동적으로 하는 거는 안 됩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들었죠. 뭔 말이죠? 지주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아부하는 것. 오늘 간에 대한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아무도 안 듣는데라도 말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이 단어는 굉장히 우리 선조들이 속담이나 격언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속담은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가 많습니다. 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죠. 왜 하필 낮은 새고 밤은 쥐일까? 간단하죠. 공기 흐름에 의하면 더운 공기는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죠. 차가운 공기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낮에는 이야기를 해도 말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이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얘기해야 들리는데 밤에는 기온이 내려와서 쭉 모든 게 깔려. 그럼 말을 해도 말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쭉 깔립니다. 그래서 밤에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밤에 야 하면은 밤에가 훨씬 더 멀리서까지 들립니다. 밤에 하는 게. 굉장히 과학적인 거든. 그러니까 낮은 새가 하늘에 있는 새가 듣는 거고 소리가 올라가니까 밤에는 쥐새끼가 밑에서 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인 말입니다. 이게.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 듯 한다. 이것도 많이 쓰는 말입니다. 하려고 했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 그렇지? 또는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이 애썼는데 이게 남에게 뒤떨어져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그게 바로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듯 한다. 그럼 삼각관계야.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가 C라는 여학생을 좋아해. 근데 A가 막 C라는 여학생을 해서 맨날 밤낮으로 막 꼭 갖다 주고 뭐 선물도 많이 주고 했는데 B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자 C라는 여자를 데리고 가버렸어. 그럼 A가 할 수 있는 말이 뭔데? 닭 쫓던 게 난 지붕 쳐다보는 격이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뭐 해야 된다? 행동하기 전에는 모든 상황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뜻이고 모기 보고 칼 뺀다. 선생님 저런 속담도 있나요? 있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봐. 속담이란 게 모기 보고 칼 빼죠. 칼은 뭘 위해서? 굉장히 큰 걸 위해서 써야 되는데 뭘 보고? 모기 보고 칼을 뺐지. 그러면 이건 뭔데? 보잘것없는 일에 지나치게 큰 대책을 세웠단 말이야. 원래 모기 보고 손으로 때리면 되는데 칼로 뭐 적장을 가서 전쟁을 하듯이 싸우겠다는 얘기잖아. 또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는 것. 이런 걸 모기 보고 칼 뺀다. 그러면 내가 오늘 가는데 회사라든가 아니면 학교라든가 친구들이 별거 아닌 일에 됐어 하면은 이 자식 모기 보고 칼 빼는 격이고 이런 식으로 한번 써봐야 된단 말이야. 믿는 독이 발등 찍힌다. 이거는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초등학교를 인문계만 나왔다라면 다 맞춥니다. 또 여기서 댓글 달면 안 돼. 선생님 초등학교가 인문계 실업계가 있나요? 웃자고 한 소리를 그냥 실업계 초등학교 네이버 쳐보면서 그런 말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알겠죠? 그냥 웃자고 한 소리야. 초등학교 실업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뜻일까? 잘 되라고 믿고 있던 일이 어긋난 것 또는 잘 믿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 그게 바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어떤 뜻일까? 자, 이런 뜻이죠. 주관하는 사람 없이 여러 사람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는 뜻. 이건 다 아는 거고. 얌전한 고양이 푸뚜막이 먼저 올라간다. 이거는 우리 어는다. 뭐한다. 우리 속된 말로 호박씨 간다 그러죠. 호박씨 가는 여성 동기들에게 많이 하는 거죠. 저 얌전한 고양이인 줄 알았더만 푸뚜막이 먼저 올라가. 이런 말들. 겉보기에는 조신해 보여도 그 속은 오히려 엉큼한 경우.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중이 이거 주가 아니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뭘까? 자신이 일을 좋게 해결하기 어려워 남의 손을 빌린다. 왜 이런 말이 나오면 스님이 머리가 빡빡이죠. 다 깎였죠. 근데 지 손으로 못 깎는다는 얘기야. 이거 쉬워 보이지만 자기가 해결 못한단 말이야. 남이 깎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콩 심은 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아니 미안해요. 첫 술에 배부르라. 어떤 일이든 단번에 만족할 수 없다는 뜻. 첫 술에 배부르는 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모든 일에는 원인에 따라 결과가 생긴다. 이런 거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이것도 알죠? 호미와 가래 중에 봐봐. 가래로 막는다는 것은 뭐지 결국은? 작은 일도 크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은 힘으로 될 기회를 놓쳐서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 큰 힘을 들이게 됐다는 얘기죠. 이거 잘 봐야 될 게 우리 이걸 강의를 듣는 친구들도 지금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열심히 하면 호미로 막고 내가 원하는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걸 딸 수 있는데 나중에 점점 나중에 해야지 하다 보면 가래가 된다는 얘기죠.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이게. 생각날 때 빨리 해버려야 되는 거죠. 자, 이제 핵심 예제로 넘어가서 다음 밑줄 친 관용구의 쓰임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자, 피곤할 때 내 침대에서 눈을 붙여라. 좀 누워라, 쉬어라 이런 뜻이니까 문제가 없죠.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아 발을 굴렸다. 굉장히 초조하고 조바심이 났다. 맞습니다. 발을 굴렸다는 거. 막중한 책임감에 부담이 느껴 어깨가 올라갔다. 어깨가 올라갔다는 건 으쓱으쓱 뭐 하는 거죠? 기분이 좋아졌다는 뜻이지. 어깨가 무거워져야 되죠. 무거워져야 되는 거. 정답은 3번이네. 머리가 굳어져서 생각이 나지 않는다. 어떤 사고나 생각 따위가 굳어져 버려서 새롭게 생각을 못할 때 쓰는 말 머리가 굳어졌다. 간을 꺼내줄 수 있다라는 건 뭐였죠? 다른 사람에게 비위를 맞추는 것. 뭐 성공을 위해서는 남에게 비위까지도 맞출 수 있는 것. 성공을 위해서는 상대에게 간을 내어줄 수 있다. 비위를 맞추는 것.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14번째. 보기에 괄호 안에 들어갈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모기 보고 칼 빼기. 뭔지 알죠? 모기 보고 칼 빼기. 사소한 일에도 막 난리치는 거. 갓 쓰고 자전거 타기. 안 어울리죠? 다든 밥에 재 뿌리기. 아주 그냥 회방을 놓는 거고. 나무에 오르라고 하고 흔들기. 좋게 말해놓고 막 사람 뒤집어 놓는 거.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뭘 하기 위한 거죠, 이거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봅시다. 그러면 한 네티즌이 유명 정치인의 독특한 말투와 행동을 흉내낸 자신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SNS에 올렸다. 이 영상을 본 해당 정치인은 동영상을 만든 네티즌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는데 네티즌들은 과잉 대응이라며 이를 비난하다. 과잉 대응이라는 거 잘 봐야 돼. 과잉 대응은 그렇지 않아도 될 거를 오버하는 거죠. 굉장히 오버하는 거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돼. 굉장히 오버하는 거. 느낌이 오네. 모기 보고 칼 빼기네. 그치, 사소한 거에 화를 내는 거니까. 즉 해당 정치인은 모기 보고 칼 빼기식의 대응을 하지 말고 인터넷 풍자 문화를 이해하여 그냥 웃어 넘기면 되는데 너 왜 오버하니? 이거니까 모기 보고 칼 빼기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 한자성어인데, 자, 한자성어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과 강의 차이점이 뭐냐면 선생님은 이게 그냥 일반적인 배속으로 놓더라도 다른 선생님이 한 1.4배가 됩니다. 말투가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니들은 학생들은 지금 30분을 보는 거지만 사실은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로 보면 40분 이상이 45분 정도가 될 겁니다. 아마 거의 배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말이.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고 나서 거의 죽어납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근데 이걸 생각해야 돼. 압축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들도 여기에다가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내 강의를 들으면 다른 사람의 1.5배 이상은 더 많은 지식을 얻어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선생님이 시킨 걸 해야 됩니다. 자, 부모의 속담이야. 이제 한자성어야. 이제 우리가 뭐별로 나눴냐면 선생님은 여기에서 테마별로. 여기도 나와 있죠. 지금 보면 그 페이지로 보면 테마별로 나와 있는데 뒤쪽은 아예 이런 걸 안 했습니다. 왜? 선생님이 툭 던져볼 거야. 한번. 툭 던져볼 거야. 맞추란 얘기죠. 자, 부모에게 효도한다. 풍수지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여기 보면 반포 보온도 알아야 되겠지만 부모에게 대한 얘기는 풍수지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풍수지탄은 뭔데? 결국은 효도를 다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여인 자식의 슬픔을 비유하는 걸 풍수지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의 형세가 매우 위태롭다는 뜻으로는 우리 풍전등화 백척간두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 두 개 다 비슷한 단어입니다. 비슷한 의미로서 형세가 지금 상황은 매우 위태롭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건데, 풍전등화가 뭘까라고 보면 바람 앞에 놓인 등불 많이 알죠? 매우 위태로운 처지고 백척간두 많이 들었는데 뭘까? 몹시 위태롭고 어려운 지경에 빠진 것, 이걸 바로 백척간두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공통점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태롭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 자, 친구와 관련된 겁니다. 이 세 개는
지음이 뭐죠? 거기 보면 알지만 배가와 종자기가 있어. 배가와 종자기가 있는데 종자기가 말이에요. 이러면 했어요. 딱 배가의 마음을 다 알아줘. 그래서 배가가 검은고를 딱 들고 검은고를 딱 들자마자 띵 띠딩 띵띵 띵 띠딩 띵띵 하면 종자기가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딱 하니까 종자기야 너는 지금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 딱 해서 띠딩 띵띵띵 하면 이 노래 모든 걸 알아버렸단 얘기야. 근데 종자기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배가가 종자기가 없잖아. 또 검은 거를 두고 사람들 앞에서 띵 띠딩 띵띵 하니까 사람들이 뭐야?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진짜 이 내 노래의 이 뜻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하면서 검은 거 줄을 딱 끊어버립니다. 그게 배가 절연이라는 거죠. 줄을 끊었다. 그래서 그거에서 유래된 말로 치음은 나의 음악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인데 이게 조금 어떻게 변했냐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진정한 친구가 없다라는 뜻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음은 원래 뜻은 배가와 종자기 사이의 고사로부터 유래해서 속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띵 띠딩띵띵 MBC 이렇게 알아줬잖아. 그래서 진정한 친구의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막역지유 아이고 뭐 우자가 나오니까 당연히 친구겠죠. 서로 거역하지 않는 친구고 관포지교 이것도 관중과 포수의 사귐 즉 사람의 허물없는 교제 그러니까 신분이든 아니면 학식이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친구이기 때문에 좋은 그런 관계에서는 진정한 친구다. 그런 곳에서 나온 게 바로 관포지교라는 것. 그러면 친구와의 관계라는 정도는 분명히 공통점이 있다. 알아둬야 될 겁니다. 일에 일관성이 없다. 조변석계 많이 들어봤죠? 이것도 조변석계가 결국은 뭐죠? 아침 저녁으로 뜯어 고친다. 그냥 아침에는 이렇게 저녁에는 이렇게 좀 미안한 말이지만 이거는 우리 여성 동지들이 굉장히 조변석계입니다. 그때 달라요 이렇게 되죠. 뭘 먹으러 가서 음식을 먹으러 가서 오빠가 야 영희야 오늘 뭐 먹고 싶니? 하고 물어보면 영희가 뭐라 그럽니까? 오빠가 난 오늘 된장찌개 먹고 싶어. 그래서 된장찌개 잘하는 음식점을 딱 섭외하고 만났는데 된장찌개 먹으러 가자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된장찌개 안 먹을 건데 이걸 죽여 살려 막 이런 생각합니다. 남성 동지들은. 그러니까 이게 아침 저녁으로 자꾸 생각이 바뀌는 거 그걸 조변석계라고 합니다. 세상 일이 더덥다. 우리 몽자를 많이 쓰는데 꿈입니다. 꿈은 깨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더덥다는 뜻입니다. 남과 일몽 꿈과 같이 헛된 한때의 부귀영화 일장춘몽도 마찬가지로 한바탕 봄 꿈과 같다. 그건 일순간적인 거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진퇴양난 많이 알죠. 뭐죠? 결국은 앞으로 나가지도 뒤로 물러나기 어렵다. 싸움을 할 때 많이 쓰는 말이고 계륵은 버리지도 갖지도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닭의 갈비라는 뜻으로 먹자니 먹을 것이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것. 그러니까 이게 버리자니 아쉽고 먹자니 애매하고 그럴 때 쓰는 게 계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이제 전쟁에서 유래한 말이 뭐가 있나 한번 봅시다. 전쟁에서 유래한 말 배수의 진 굉장히 많이 들었었죠. 뭐죠? 목숨을 걸고 어떤 일에 대처하는 경우를 비례한 말. 그래서 뒤에 배수의 진을 치고 앞으로만 가야지 뒤로 가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나 이게 마지막이다. 이 라인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권곤일척 미리 나오긴 했는데 운명과 흥망을 걸고 단판거리로 승부나 승패를 겨루는 것. 그건 권곤일척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한 번씩은 들었던 단어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듯, 내 지식인 듯, 내 지식이 아닌 듯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내 지식으로 만들어야만이 지식과는 썸 타면 안 됩니다. 지식은 반드시 내끼리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함을 나타내는 단어 각주 그거 원래는 배에 금을 긋고 칼을 찾는다는데 어떤 띨띨한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칼이 딱 빠졌어. 그럼 뭐해? 배에 여기 빠졌네. 그 배에다가 칼을 딱 긋고 너 다음에 이 배 타고 오면은 여기서 칼을 찾을 거야. 미친 거죠. 그 배는 움직이잖아. 멍청한 거죠. 융통성이 없다. 수주대토 뜻은 구습을 고사하여 변통할 줄 모름 진보가 없음을 비유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수주대토가 뭐죠? 토끼죠. 토끼. 어느 날 농부가 막 밭을 갈고 있는데 토끼가 와서 나무에 머리를 딱 박고 죽어버려. 농부가 어라? 아무것도 안 해도 이 토끼가 죽네? 나 앞으로 농사 안 해. 가만히 앉아있으면 토끼 와서 또 죽을 건데?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 토끼가 와 안 와? 그건 우연히 어떤 이 뜰빵한 토끼가 와서 되져준 거지. 근데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멍청하지. 이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정말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을 한 번 당했다고 나 이제부터 이거 할래? 융통성이 없는 거지. 고지식한 거지. 세상이 많이 변한다. 상전벽해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될 정도로 전혀 몰라봤다 뭐 이런 거니까. 됐죠? 제3자가 이득을 취득하는 건 어부질이 많이 들어봤죠. 조개와 도요새가 서로 도요새가 조개를 먹으려고 해. 조개가 딱 주둥이를 다 물어버려서 그럼 둘이가 날아간 거야. 그럴 때 어부가 가다가 뭐야? 잡아가 버린 거지. 그럼 제3자가 득을 본 거. 뛰어난 재주와 실력, 미모와 관련된 말. 이거는 마씨 오형제 중에서 가장 재주가 뛰어난 마지 마량이라는 사람이 눈썹이 희었다. 그러니까 백미 눈썹이 희단 말이야. 그러니까 뛰어났다 이 말입니다. 경궁지색. 야,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뭔데 임금이 혹할 정도로 국정을 게을리해서 누구 때문에 아름다운 여자. 그래서 경궁지색은 원래 너무 예쁜 여자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미모와 관련된 거죠. 자, 그다음에 평범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 갑나물요. 갑이라는 남자와 을이라는 여자. 갑을 굉장히 많다는 뜻이고 장삼이사. 우리나라에는 장삼이사 원래는 장신의 셋째 아들과 이신의 넷째 아들 흔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김씨 이씨가 많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장삼이사도 굉장히 많다. 왜냐면 중국에는 이런 사람이 많았나 봐요.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들. 그게 뭐냐면은 자, 연목구워. 불가능한 거죠. 왜냐면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해달래. 나무에는 과일이 있는데 물고기를 구하래.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란투석은 굉장히 들어보지 않았다라는 친구들이 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뜻을 딱 보면 한단 말이에요. 달걀로 바위치기,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란투석이죠. 그러니까 이란투석은 굉장히 낯설어. 근데 계란으로 바위쳐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한자 대신에 이 말을 많이 쓰기 때문이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천석고왕, 연화고질. 이거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들이었습니다. 둘 다 결국은 자연을 사랑해서 생긴 마음, 생긴 병 이런 뜻으로서 천석고왕과 연화고질이 있다.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 오매불망. 역시 오매불망이나 전전반측이라는 단어도 우리 고등학교 교과정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님을 잃은 사람이 님과 헤어진 사람들이 맨날 잠을 못 자면서 막 뒤척뒤척거리는 건 전전반측이고 언제쯤 오나 늘 기다리는 건 오매불망이었죠. 그래서 자나 깨나 잊지 못하고 누워서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 왜? 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없어서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핵심 예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분명히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뒤에 부분들은 그냥 한번 물어본다 그랬죠. 자, 뒤늦게 손을 쓰는 거, 사후약방문이라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가리천정, 목이 마르니까 비로소 우물을 파는 것, 이런 단어들도 있고 겉과 속이 다른다. 면종복배 알죠? 겉으로는 이렇게 뭐 하는 척하면서 싹 머리를 숙이고 복종하는 척하면서 속으로 배에는 뭐 칼을 갈고 있다. 그럼 칼을 들고 있다. 이게 면종복배고 구밀볶음도 마찬가지고 표리부동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죠.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다. 또는 몹시 가난한 건 삼순구식이라는 것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삼순구식이 뭐죠? 30날에 9끼를 먹었다. 굉장히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한 정도죠.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취하고 없을 때는 버린다. 감탄고토 많이 들어봤죠? 달면 삼키고 쓰면 버린다. 또는 토사구팽. 토사구팽이 뭐죠? 토끼가 죽으면 충실히 사냥한 사냥개가 결국 개도 죽는다. 필요할 땐 쓰이다가 필요 없으니까 버려버리는 것. 학문 연마와 관련된 말 굉장히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우리가 수불 석권, 손에서 책을 놓을 사이 없이 열심히 공부했다는 뜻도 있고 절차탕마, 옥을 쪼개 가라 빛을 낸다라는 거 그만큼 열심히 공부했다는 뜻이고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점점 더 많이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매우 가깝거나 근소한 차이, 그게 뭐죠? 지척지간, 매우 가까운 거리, 지척간에 이런 말 많이 하죠. 친척은 지척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들. 50보 100보 그거나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고 견문이 좁은 사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것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정저지화란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물한 개구리. 개구리가 뭐 우물에서 보이는 그 하늘만을 바라본다 이런 뜻이고 좌정관천 같은 말이죠. 우물에 앉아서 하늘을 본다 같은 뜻입니다. 정저지화랑 그 다음에 학문이 어렵다. 망양지탄. 우리는 맥수지탄이란 건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못한 거였고 망양지탄은 갈림길이 너무 많아서 어느 길로 학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원래 앞날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세옹지마 많이 들어봤죠? 인생사 세옹지마. 어떤 뜻인데 인생에 길과 흉이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은 흉이지만 나중엔 길이 될 수 있고 지금은 길이지만 나중에 흉이 되기도 한다라는 뜻이고 전화위복, 전화위복, 화가 바뀌어서 복으로 된다라는 뜻이고 가혹한 정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죠? 가렴주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가렴주구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들이는 것. 그쵸? 고향을 그리워한다. 수구초심. 여우가 죽으면 머리를 고향 방향으로 묶고 죽더라. 그래서 수구초심이란 말 알아두면 되는 거고요. 서로 모순이 된다. 우리 모순이란 단어도 당연히 쓰지만 자가당착이란 말. 자가당착이 뭐죠? 같은 말이나 행동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모순이죠. 실속이 없다. 뭐 허장성세 이런 단어들. 실력이 좋아진다. 이거 괜히 많이 쓰는 거죠. 일지월장했다는 것. 들어봤죠? 일치월장 또는 괄목상대했다라는 것도 많이 들어봤을 거고, 독서와 관련된 말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야. 뭐냐면 남아수독 오거서. 들어봤죠? 남아수독 오도서. 남자는 말이야. 수레 5 수레의 책을 읽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 또 주경야독.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책을 읽었다. 굉장히 피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몰라도 그렇게 책을 읽어야 된다. 독서와 관련된 것. 기쁨, 그 다음에 기쁨 좋은과 관련된 말. 포복절도. 너무 뭐해서 너무 웃는 거, 그걸 포복절도라 그러고, 금상첨화. 좋은 일이 겹겹이 벌어지는 거 금상첨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좋은 건 많을수록 좋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슬픔과 관련된 말. A불비나 A불상이랑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속으로는 슬프지만 겉으로는 표현을 하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분노와 관련된 말. 천인공노할럼. 이런 거 많이 쓰죠. 하늘과 사람이 분노한다 이런 뜻이고, 한 분 죽었.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갖고 있다. 또는 뭐 비분관계에 슬픈 마음이 있다. 또는 철치부심, 절치부심. 뭐다? 몹시 분해서 속으로 일을 간다 이런 뜻. 무량과 관련된 말. 방향무인. 이거 뭔데? 꺼리낌 없이 함부로 막 인생 막장 드라마로 사는 사람들. 됐죠? 또 후한무치. 이 단어도 많이 씁니다. 뻔뻔스럽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후한무치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구분하는 말들. 뭐죠? 성공후사. 먼저 선공. 공을 먼저 하고 후사. 뒷일은 개인적인 일을 보는 것들. 음참마속. 큰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아끼는 사람들. 이런 걸 음참마속이라 그러고, 마지막으로 논의와 관련된 말들. 갑론을박. 서로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우기는 관계들. 그걸 갑론을박이라 그러죠. 탁상공론. 현실성 없는 뭘 가지고 허황된 이론을 논의하는 걸 탁상공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할 때 앉아서 탁상공론이라고 말이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모든 걸 끝냈고, 이제 이제 보기 예제 15번과 16번을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6번이 나오는데 15번은 한번 이제 이야기로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중 나머지 넷과 그 의미가 다른 것 그랬죠. 자, 누란지색, 백척간두, 열이박빙, 지오지간, 풍전등화. 그런데 봐봐, 누란지색이라든가 백척간두 또는 지오지간, 풍전등화는 모두 뭐다? 지금 상황이 몹시 위태로움을 나타낸 말인데, 4번을 보면 지오지간이 뭐죠? 지오지간,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 이렇게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손으로 가리키면 올 수 있는 거리란 뜻으로서, 네 개는 굉장히 현재의 상황이 위태롭다는 뜻이고, 하나는 거리가 가깝다는 뜻이기 때문에 15번은 4번이 되는 거고. 자, 이제 우리의 오늘의 마지막 16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의 기억에 가장 어울리는 말 그랬죠. 한번 봅시다. 지난해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이 팀은 예상외로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 특히 수비수들이 상대편의 공격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후반부에는 선수들 대부분이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었다. 하지만 1년간 수비를 보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선수들 한 명 한 명 체력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무슨 말이 있듯이, 자, 봐. 무슨 말이 있어? 자, 한번 싸워서 졌어, 이겼어? 졌죠. 졌는데 다시 뭐 하는 거야? 다시 힘을, 다시 재정비해서 이기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사람이죠. 그게 뭐냐 이거야. 감탄고토가 뭐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 권토중래가 정답이죠. 권토중래가 뭔데? 한번 패했다가 다시 뭐해서 힘을 길러서 쳐 들어온다는 뜻이니까 권토중래가 정답입니다. 아셨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씩은 전부 다 풀어봤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처음에 핵심 이론 첫 번째 뭐가 끝난 거죠? 제일 첫 번째 강의가 우리가 어휘입니다. 이제 어휘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다음 강좌에서는 어문규정. 어문규정도 선생님이 헛걱거릴 정도로 진도를 나갑니다. 왜? 짧게 가지만 굉장히 빠른 스피디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맨 마지막에 항상 얘기하듯이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습을 해와라.
예습을 해야만이 선생님이 강의를 따라올 수 있다. 그러면 뭐가 된다? 성적은 분명히 오른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아셨죠? 다음 강의에서도 우리 더 이것보다, 오늘 이 강의보다 더 활기차고 더 멋있게 다시 만나면서 웃으면서 지식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